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WTO와 FTA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은 맹렬한 속도로 우리의 식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국내산 포도 역시 생산량이 반토막이 났고 그 자리를 칠레산과 미국산 포도들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우리 포도를 수출해 수출 전사로 불리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출기를 개척해낸 힘과 비결은 무엇인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천안 포도유통센터의 박용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한참 일선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천안 지역은 전국 포도 주산지 중 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포도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계신지 천안 포도를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 포도는 70년대에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거봉 포도를 심기 시작하였는데요. 지리적으로 촬영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갖고 풍수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서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거봉 포도로서 우리나라의 식탁에 포도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샤인마스카시라는 청포도가 또 상승 기류를 타고 있어갖고 그걸로 다 많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하면은 한칠레 FTA의 상징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입산의 공세가 가장 큰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천안 포도는 역으로 수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특히 수출 과정 대부분을 농민들이 직접 주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수출 생소했지요. 예. 근데 우리는 한번 뭉쳐서 해보자. 시작을 했고 두려움, 불안함 있었죠. 반신반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뭉쳐서 한번 해보자.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기관, 각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조언을 듣고 또 먼저 수출을 경험한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조언을 듣고 이렇게 갖고서는 농민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천안의 포도 농가들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고민하게 된 것은 언제이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요? 한칠레 FTA 또 한미 FTA 또 WTO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함으로 해갖고 우리 포도 산업도 무너지고 우리 농업이 무너지면서 우리도 자구책을 찾아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우리도 수출을 하자, 해보자.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의 농민들이 모여서 처음에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이제 어려움을 돌파를 하는 것이 이제 수출이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씀인데 당시에는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수출을 처음에 준비를 하셨는가요? 수출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쯤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 협정을 맺었어요. 생과일 수출 협정을 맺어서 그러면은 중국하고 한번 물꼬를 터보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우리가 발을 디밀어서 트면은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이 우리의 포도를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서 노력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첫 번째 수출 성과를 나타낸 건 몇 년도가 되는가요? 그해 2015년도에 중국의 광저우의 광동성 시장에 예. 우리 포도가 갔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농민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 재배 과정에서 검역 문제라든지 농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꿔서 국제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과정과 중국하고 우리하고 처음에 그 협상을 할 적이 중국 검역본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검역본부하고 합동 검역을 하기로 협약을 해나갔고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검역본부에서 와갖고 저희 물건을 다 포장을 해놓은 거를 다 까서 다시 병균이나 충이 있나 검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포도가 제켜보니까는 망가지고 막 그러는데 속이 상했죠. 많이. 걱정과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가요?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만 갖고선도 우리 국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칠레나 미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겨냥을 해서 막 쏟아져 들어왔을 때 우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남는 잉여 농산물을 우리도 수출을 했을 적이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고 10명이 고생을 하면은 10명이 돈을 많이 벌다기보다는 100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우리 시장이 이루어지니까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방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처음 이제 문을 두드린 곳이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아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언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특히 중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시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고 예. 배운 것도 없고 수출을 해본 경험도 없고 수출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또 우리 관에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다가 수출을 포도 수출을 미국에다가 해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농업직에 있다 정년 퇴임을 하시고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국 시장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그 조언을 받고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포도가 무엇인가 가진 자가 먹을 수 있는 1%의 소비자를 중국 부자들이 찾았죠. 그 중국 부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그쪽으로 수출기를 뚫으셨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직접 부딪혀 본 중국 시장은 어떻던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저희가 책자로 배운 거는 중국이 전 세계의 포도 생산 면적과 생산량이 1위라고 배웠어요. 예. 그런 시장을 두드려 갖고 우리가 해내자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중국의 그 서부 시장, 서부에 포도 생산 지역이 있는데 예. 그것이 광저우, 상해, 베이징까지 오려면 일주일 이상 육로로 포도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저희는 서해 평택항이나 인천항에서 출발을 하면은 하루나 이틀이면은 중국에 도착할 수 있고 물류 면에서 예, 물류비 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품질 면에서 우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소비자 중에서는 고급 소비자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먹힌 것 같습니다.
첫 수출은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으로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 현지 반응이 참 궁금한데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첫 수출이 2015년도에 광저우의 그 광저우시에 처음으로 다 수출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한테 위탁한 그 수출업체가 가져가서 반응을 우리가 물어봤죠. 예. 어떻게 됐느냐. 예. 처음에는 20피트 조그만 거 하나 보냈는데 가보니까 없더래요. 아, 금방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예, 어디로 나갔나 추적을 해갖고서는 우리 포도가 어떻게 팔리고 있나를 봤대요. 그 정도로 처음에 중국에 있는 업체도 한국 한류 열풍이 한참 있을 때 그때 한국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중국의 대형 마켓에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놔갖고 가니게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포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중국산 포도에 비해서 저희 포도가 3배가량 비쌌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다 매진이 됐네요. 그렇죠. 한류 마케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벤트성 일회용 수출이 아니라 이제 매년 일정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해내기 위해서는 설비라든지 또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수출 이후로 오히려 더 이제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저희가 수출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공동 선별장이 있어서 그것을 검역본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별장이 없는 상태에서 모 농협의 선별장을 좀 빌리려고 했을 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농협 조합장님을 만나서 선별장을 좀 우리가 사용해서 수출을 좀 해야겠다고 했을 적이 흔쾌히 또 수락을 해줘갖고 그 선별장에 검역본부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느 부분을 곤쳐야 우리가 이곳에서 수출 포도를 포장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곤치고 해서 했는데도 중국 쪽에서 검역 담당자가 너무 선과장이 미비하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이런 곳에서 선별해 갖고는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을 듣고 저희가 천안시청, 도청, 농림부, AT센터 다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원을 받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지원을 받았나요? 충청남 도비가 들어가고 천안시비가 들어가서 공선장을 그럼 짓게 해주겠다. 땅을 구해라. 땅이 있어야지요. 자식 같은 제 포도밭을 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공선장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천안시 충청남 도에서 80%의 지원을 받고 저희가 20%를 만들고 또 대지를 만들고 해서 공선장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회원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맞댔죠. 그 금액을 뭘로 조달할 것이냐. 결국은 각자 출자를 하자.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우리가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자. 한번 만들면 우리가 중국 아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 농민이 해서 만든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계신가요? 중국 시장에? 중국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다가 문을 두드리고 2016년도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사드 배치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가다가 중단이 됐죠. 그런데 2017년도에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2017년도에 안 되더라고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중국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 캐나다 쪽을 두드려보자. 그때
캐나다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예. 그때 당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지정을 받아야만이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단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예. 농림부에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단지를 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캐나다 단지도 같이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진행 과정이다. 농림부에서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캐나다 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죠. 저희 동네에 미국에서 농업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그런 젊은 인재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동네에 들어왔어요. 예, 예. 기농을 했죠. 동네니까. 아, 농업을 포도 농사를 같이 지면서 캐나다에 있는 OP라는 그 회사에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저희 재배 과정과 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너네 회사에 우리가 포도를 갖다가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진과 예. 서면으로 계속해서 주고받은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캐나다까지 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 캐나다 수출길은 어떻게 결국 뚫렸습니까? 뚫렸죠. 아, 그렇군요. 예. 오피라는 회사에서 결국은 만나준다고 했어요. 6명이서 배낭을 짊어지고서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밴쿠버에 가서 오피 회사에 찾아갔는데 거기 부의장님하고 우리로 따지면은 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장, 네. 팀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같이 나와갖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받겠다. 아, 조건을. 예,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농사를 지겠다. 그러면은 가져가라.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로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게 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건데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조금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장 기술을 또 진흥청에다가 얘기해서 진흥청의 박사님이 또 저장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배에다가 싣고 대행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보내고 그쪽에 반응을 또 보러 캐나다에 또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캐나다에도 수출을 하고 또 미국, 뉴질랜드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서 개척한 중국 수출길이 사드 사태 때문에 이제 막히고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그 심정이 참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농가들은 중국의 대체지로 동남아 시장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천안의 포도영농조합은 그기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그 선진국을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가요? 처음에 중국의 문을 두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전 정신입니다. 동남아에는 그 나라와 협약을 맺은 단지 신청을 받지 않아도 베트남이나 홍콩, 대만 이런 나라에 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 단체들이 쉽사리 보낼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농민들끼리 경쟁하는 게 싫었고요. 그렇군요. 예. 예, 저희는 품질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선진국가의 문을 두드려보자. 그래서 미국 쪽 문을 두드리고 예. 또 뉴질랜드까지 문을 두드리고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는 과정은 또 쉽지는 않았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아까 이제 캐나다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미국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캐나다를 두드리고 나니까 예, 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 그러면은 우리 미국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배와 포도가 일부 갔었습니다. 주로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쪽으로다가 많이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교포가 아닌 현지인
미국인을 상대로다가 또 두드려보자.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네요. 네. 예. 그게 자신감이 자꾸 도전 정신에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하고 나니까 또 생기고 또 하나 하고 나니까 또 생기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회사를 두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무렵에 또 충청남도에서 하는 수출 바이어 상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어 상담회에서 미국에서 하는 업체하고 또 인연을 맺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단지 지정을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 단지 지정을 받을 거다. 각 단지 지정이라는 것이 각국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수출을 하려면 무슨 농약을 주고 어떠한 형태로다가 재배를 해야 된다. 봉지는 씌워서 공선장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예. 생산과 유통 예. 과정에 대한 규정. 예, 그 나라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병이나 충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검역 규정을, 제약을 예, 규제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따라야만이 그 재배지에서 나온 것만 자기 나라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지 규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면서 예. 생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경쟁이 덜한 거죠. 일단은 우리 농산물을 미국에, 캐나다에, 중국에, 뉴질랜드에 보낼 때 자국에 있는 농민과는 경쟁을 안 하고 예. 보낼 수 있고 외국에서 그 나라 가격하고만 다른 나라 가격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고 품질을 갖고 경쟁을 하면 되는. 캐나다 시장을 진출한 것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캐나다 시장은 2017년도에 가고요. 미국하고 뉴질랜드까지는 2018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까지 여러 시장을 이제 지금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자 그럼 작년 한 해에 그 수출했던 물량은 총 얼마가 될까요? 성공했다라고는 안 되죠. 이제 햇병아리인데 그럼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셨다 이렇게. 예, 문을 두드린 게 성공이고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야죠. 예, 작년에는 70톤 정도의 물량을 수출을 했고 금액으로는 약 FOB로 63만 달러. 63만 불이요. 한 7억 남짓 되는 예. 것 같으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회원들의 그 비중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중과 금액 비중으로 매출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20%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25% 정도. 우리가 국내에 유통하는 것보다는 예. 약간 비싸게 유통을 하지만 그 약간 비싸게 조금 유통을 한 걸 가지고 국내 시장에서는 그거의 10배, 20배의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농민들 힘으로 이뤄낸 이제 수출 성공담이 정말 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흐뭇하면서도 또 한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품질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수시로 상대국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시장 조사를 하고 상대국을 다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서 우리가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웠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생산을 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그 나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예.
불만이 좀 있었죠. 불만이. 이 정도면 맛있는 거지. 예,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해 중국의 광저우에 갔을 때 그쪽에 그 업체 대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 건물이 2층이었었는데 자기 사무실에 초대를 해갖고 아래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은 쳐다보지 말래요.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1%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오면은 자기가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해주겠다.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1%의 돈이 남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갖고 오면은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거기서부터 사실은 자신감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호주도 문을 두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그 진출에 일단 성공을 하셨는데요. 천안 포도 영농조합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이 동료 농업인들이나 또는 정책 담당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 시작이니까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민들이 외국의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각종 법적인 규제를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저희가 그것을 지켜갖고 했는데도 따뜻한 나라로 가다 보니까는 그 나라에서 유통해서 또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조금. 그랬을 때 우리 회원들이 다 같이 참고 대금 정산도 다 못해도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은 우리 농가들의 한 것이지 천안유통센터가 한 건 아니죠. 농가들이 참고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누구 하나가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죠. 발로 뛰어서 얻어낸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타 농가들에게도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센터에 다녀온 농민들의 이제 그 후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같은 농민으로서 듣기도 좀 따끔한 얘기들도 하신다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이 해는 것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남들보다 잘해야 되면 그건 당연한 거고 잘해야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똑같이 농사 지려면 갖고 오지 말아야죠. 똑같이 농사 지려면 어떻게 갖고 와요? 안 되죠.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나라까지 갔어요. 두바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중동까지 이제 우리 포도가 가게 됐습니다. 더운 나라에 가서 도착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무지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착한 날짜 돼갖고서는 대행업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포도 어떠냐고 알아보라고. 그러면은 깨끗이 잘 도착해갖고서는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아이고 박수 나오죠.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두바이 쪽도 중동 쪽도 조금 더 진출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농민들은 그 나라에 맞게끔 자꾸 자기 개발을 해야죠.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혼자 노력해갖고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한 사람 것만 수출하고 나머지 사람 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품질이 똑같은 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만 해도 2019년도에도 검역본부에 요청해서 검역 교육했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다 얘기해서 농약 안정성 교육 받았죠. 또 천안시청에 얘기해서 유통에 대한 교육 받았죠. 또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재배 고품질을 목표로 하는 그런 생산 재배 기술 교육 받았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파는 것과는 달리 수출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그 노력과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이네요. 중국에도 수출하시고 캐나다, 미국에도 수출하시고 뉴질랜드도 하시고 두바이도 중동 시장에도 이제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마 각 나라마다 그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랄까요. 또 특히 중시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으로다가 처음에 갔지만은 중국이나 베트남도 좀 가고 홍콩도 가고 대만도 좀 보내고 그러거든요. 동남아도 조금씩은 보내는데 동남아 쪽에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쪽은 외형을 많이 중시해요. 예. 그래서 송이도 크고 알도 크고 이렇게 보기에 좋은 떡을 많이 중시하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가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깨끗하고 맛있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중시하더라고요. 맛있다는 것은 당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맛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죠. 포도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된 것은 그 포도만에 갖고 있는 당도, 향, 그다음에 당산비. 예, 또 신맛 예.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칠레에서 수입되는 그런 포도들은 조금 사막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물이 적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예. 물이 많아서 그걸 좋아해요. 장점이 있네요. 예, 예. 육즙이 예. 딱 씹었을 때 육즙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입안에 가득 차니까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나 캐나다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거네요. 예. 예, 저희도 미국에 가서 포도를 먹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당도는 높은데 한국에서 먹던 것처럼 그런 맛있는 맛이 안 나거든요. 맛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산비라든지 뭐 물기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그 북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상품적인 특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없는 장점을 우리는 더 부각시키고 살려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다가 공격적으로다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 여러 그 수출 시장 중에서 특별히 그 가능성이 있다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시장은 없죠. 다 중요하죠. 예, 예. 뭐 1톤이 나가든 100톤이 나가든 다 중요한데 큰 시장을 공격적으로다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 캐나다, 중국 시장이 좀 큰 시장이지 않은가. 특히 중국은 저희하고 인연이 워낙에 그 처음 맺은 인연이라 우리가 항상 처음 인연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처음에 맺은 리마 글로벌이라는 대행업체하고 중국을 처음에 가서 그 우리가 지금도 수출 업체도 처음에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어요. 다른 업체하고도 하고 있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맺은 중국은 우리가 아주 매력을 느끼는 예. 시장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어요. 베이징 가갖고 시장 조사를 해보고 상해 가서 해보고 해봐도 야 여긴 아직도 충분하다.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품질과 그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면은 더 많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농민이 농사 짓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어갖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건데 자 여기를 갔을 때 좀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은가. 그렇군요. 처음 겪었던 그 사드 갈등이 지금은 이제 조금 좀 완화가 된
그 형편이고요. 그 이후로 그럼 다시 수출을 하고 계신가요, 중국에?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일부 농가는 작년 중반에서부터도 나갔는데 저희를 대행하는 업체가 그쪽하고 미팅이 된 게 이제 하반기부터 돼서 하반기부터 나가갖고 작년 12월까지 중국으로다가 나갔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서 100톤 이상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시장이 이제 금년에 100톤을 목표로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시장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미국, 호주 이런 나라는 농업 국가잖아요. 두드린다고 해갖고 한없이 열리는 거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나라들은 워낙에 생산량도 많고 소비도 많지만 다양한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생산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의 포도의 우수성을 살려가면서 나가고 중국이라는 시장은 한류 열풍도 있고 또 가진 자만이 누리는 자신감을 조금 우리가 이용한다라고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류층들이 원하는 그런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해서 갖다 줬을 적이 충분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농사를 지으신 지 올해로 몇 년째신가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지금까지 군대 빼놓고는 다 농사를 졌으니까 약 한 30년 좀 넘었네요. 그러시군요. 그동안에 포도 농사를 주로 하셨는가요? 예. 포도 농사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부터 이미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었고요. 제가 못난 소나무죠. 옛말에 못난 소나무가 조상묘 지킨다고 저는 그냥 못난 소나무예요. 못난 소나무니까 제가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는데 조그마한 힘이 돼서 농업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못난 소나무 그럴 리가 있으니까 예. 계속 30년째 포도 농사를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지금 그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날이 많아요. 꿈이 적은가 봐요, 제가. 꿈이 아주 그렇습니까? 소박한가 봐요. 예. 저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가끔씩은 물론 불행한 날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날도 있지만 저는 매일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고 내일 또 밭에서 흙과 싸우는 것도 좋고 예. 그런데 농민들은 그래도 행복한 날은 내가 농사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좋은 값을 받아서 주머니 넣을 때가 행복하죠. 예. 그런 많은 행복한 날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농사를 보람이 있었다든지. 농사를 지면서 농업에 관한 걸로다가 행복을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처음 수출할 때도 그렇고 젊을 때 군대 제대해서 농사를 져갖고 처음에 소득을 가질 때 그때도 좋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같이 밭에서 수확을 하고 그럴 때도 행복을 했고 그런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중국에 처음으로다가 수출을 하고서 세 번째 포도가 나갔을 때 우리가 또 같이 가서 광동성 그 도매시장에서
포도가 오늘 검역을 해갖고 온다고 해갖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죠. 야, 이거 검역에 걸렸나? 아니면 배에서 오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일정에서 하루를 늦췄어요. 예. 하루를 놓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딱 왔어요. 열죠. 멀쩡한 포도가 다 와갖고서는 도매업자들이 와서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행복하다. 이런 게 우리 포도가 다시 또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원하는 포도를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미래가 있다. 그때 미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노력하게 됐고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미국과 캐나다 뭐 등등 여러 나라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회원들과 같이 우리 농민들과 같이 노력을 한다면은 더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좋은 평을 받아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또 그때였고 지금도 또 그때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출 그러면은 그때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 그렇군요. 자, 농산물 수출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회원 조합원들의 힘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회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천안 포도 유통센터에 몸을 담고 같이 가고 있는 우리 포도농가 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만나면 요것 좀 이렇게 더 잘해주세요. 요것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문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문이 아닌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제 자신한테의 바람입니다. 자, 수출 전사로 불리는 천안 포도 농가들이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천안 포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앞에 새롭게 오는 것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꿈이라 할까요? 자, 우리 농업이 그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수출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천안 포도유통센터의 사례는 정말 그 기감도 되고 또 저희가 사례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으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농업인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동안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다 도와줘갖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 빌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더 도움을 요청할 거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또 농민들한테도 우리 유통센터 회원분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저희와 같이 수출을 한 업체도 많은데 그 업체 분들한테도 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지만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더 좋은 날만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고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이 그렇게 많은 농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산물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 수출을 할 때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좀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예. 하고 있고 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앞으로 얼마큼 농사를 질지 모르지만은 인저 시작이니까 저는 인저 시작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워요. 그렇죠. 예. 진짜로 매일매일 배우고 배우는 기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아까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행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배우라고 그랬는데 안 하느라고 행복을 못 느꼈는데 요즘은 배우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농민은 더 배우고 더 노력할 거니까 행정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지켜봐주고 조금 더 도와주시면은 미래에 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어느 때인지 모르게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산물은 농산물이고 모양이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는데 전부 동그란 것만 원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 형제들이 부모들이 지은 농산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좀 더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우리 농업이 밝은 미래가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 매일매일이 행복한 농업인 천안 포도유통센터의 박영준 대표님 모시고 정말 우리 한국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포도농가의 수출 성공 스토리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개척해내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전을 계속한 점에서 박수를 받기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더욱 인상적인 것은 수출로 국내 유통 물량이 줄면 그만큼 다른 농민이 이익이라는 남다른 생각과 어렵게 얻어낸 성공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넉넉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적극적인 도전에 우리 사회와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